오늘 그 조선일보는 용팔이 사건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제 극렬 유튜버들이 사실상 그때의 정치 깡패들하고 뭐가 다르냐. 네. 똑같은 정치 깡패들 아니냐. 저런 분들이 정치 깡패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사실 뭐 조선일보도 반성을 같이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만이 아니라 언론 전반에 어떤 갈등 조장하는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되는 거, 그리고 언론만이 아니라 결국 본질적으로는 각 후보들의 반성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뭐 네 잘못 내 잘못, 본질적으로 네가 좀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할 게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오늘은 전혀 이런 이야기 안 하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자기 상대방 후보를, 자기 상대 후보를 비만 그 지지자를 만나가지고 끌어안던지,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의 좀 위기의식이 필요한 좀 민주주의 위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없이 어제 하루 잠깐 자제했으니까 오늘 또 싸우자 이런 모드로 가버리면 진짜 자멸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미국에서 이미 어떤 그런 정치적 갈등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폭력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총 맞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의사당 난입을 몇 년 전에 했었고요. 예. 그런 것들 보면 진짜 좀 불안한 그림자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니 저 지금 장면을 제가 아까 이종격 투기를 얘기한 게 아마도 이제 우리 구독자들 중에서도 혹시나 이종격 투기를 아시는 분은 알 텐데 풀마운트라는 자세예요. 뭐냐면은 상대방의 배 위에 올라가서 이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가격하는 행위인데 저는 그 두 분 싸우는 게 결국은 원희룡 후보나 한동훈 후보의 대리전, 뭔가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정치적 대리전이라고 그것이 물리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더 재미있는 거는 그 사진이 유추하는 해석하는 바가 많다고 보이는 게 옆에 허리춤에 손 올리고 있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정도 사태가 되면은 말리고 그리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토론을 유도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심판자를 자처한 두 사람이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행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라는 게 저기 사진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저 사진이 만약에 정말로 그런 전당대회 근거로 한 폭투라고 했다면은 저 사진이 함의하는 바가 옆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더 위험하고 잘못된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최혜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이후에, 그리고 이 특검법 통과시킬 때 국회 본회의장도 거의 저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을 향해서 항의하러 몰려간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물러가라, 사퇴해라, 뭐 막 이렇게 요구하면서 우원식 의장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고 있던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하고 진성준 그 민주당 의원 간의 격돌이 있었어요. 근데 뭐 어따 대고 반말이야 막 이러면서 삿대질을 배현진 의원 막 하니까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중간에 이미자 의원이 딱 가운데 딱 확 바람처럼 딱 들어가서 바람처럼요? 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정말 붙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서 이제 미국 정치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극단의 정치를 계속 막 올린 사람이 바로 트럼프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또 대통령 되게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귀에 딱 뭡니까? 그거 붙이고 나와가지고 또 뭐 미국 중심주의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그런 정치판이 지금 한국에 와 있고 유튜버들 또는 뭐 다양한 그 지지자 간의 싸움으로 폭력 사태까지 가고 있고 정치 깡패 용팔이까지 회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후보들부터 정치인들로부터 좀 자성적 태도로 지금 어떻게 본인들이 싸우기에 지금 길바닥에서 저런 난장판이 벌어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와중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나섰습니다. 한동훈 댓글팀 논란에 대해서 이것은 드루킹 맘 먹는 대형 여론 조작 사건이어서 이분 셉니다. 능지처참해야 된다. 능지처참. 어저께 밤에 저 이 속보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능지처참이라는 단어는 쓰면 안 되는 단어 아닙니까, 웬만해서는? 아니, 능지처참이라는 게 대역죄나 이제 폐륜죄를 저지른 사람을 뭐 팔다리, 어깨, 가슴을 다 잘라내는 거거든요. 아이고야. 이거는 사실 극형이고 사실은 현대 사회, 근대 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결국은 그 홍준표 시장이 계속 이제 반한동훈의 기치, 한동훈 후보를 당대표가 안 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능지처참까지 대역죄까지 갑자기 이르면서 명하면서,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을 능지처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런 얘기로인지 왜냐하면 이랬어요. 당정을 파탄낼 후보가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결국은 요지를 보면은 그런 여론 조작에 가담한 범죄자들을 네. 이렇게 큰 죄에 처해야 된다 이런 건데 네. 뭐 이 이상 뭐 해석을 다 더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편의점 구독자 정도면 다 이해하실 텐데 네. 대선 앞두고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한동훈 후보가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도 앞서고 있고 네. 대구시장으로서 복무하고 있지만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한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급하기는 급한가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이제 한겨레 신문에 이제 재밌는 칼럼이 실렸던데요. 그러니까 요지가 그겁니다. 지금 워낙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엉망이다 보니까 한동훈이 올려치기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 사실 한동훈 후보의 과거를 보면 사실 좋게 보기 어려운 지점들이 참 많고 네. 어떨 때는 한 몸이었던 사람들인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워낙 이제 3명의 후보들이 레이스를 잘 못 뛰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상대적으로 올려치기 당한다라는 취지의 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홍준표 시장처럼 말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 댓글 조작이 수사 가야 되고 이것이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분들이 많이 알 겁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저런 식의 표현들이 한동훈 후보를 그 여권 내에선 키워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의 반성도 네.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군요. 다만 어제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이제 한동훈 후보의 여론 조작 팀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인간 드루킹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드루킹 팀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예.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건데 소위 말하는 매크로나 이런 프로그램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인간 드루킹 그리고 이제 배신자론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먹힌다고 생각하는지 이제는 얌체론, 체리피킹론 이런 네. 걸 들고 나오더라고요. 네. 한때 다 같이 좋아놓고 이제 와서 좀 힘들어진다고 너 이렇게 얌체짓 할 거냐라는 취지의 지적을 하던데요. 네. 이제 그것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통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 국민의힘 어쨌든 막 이렇게 막 처음에는 난타전 막 그냥 그야말로 막 그 스스로 막 서로 공격하면서 자해적 상황으로 가다가 또 정책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극단적 우파의 사회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그 차등 적용제 어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에 예, 예. 대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역별 차등에 이어서 이번에는 외국인 차별 논란까지 또 갈 수. 또 업종별 차등도 얘기하던데요. 업종별 차등. 네. 그러니까 일단 최저임금에서 이 차별적 적용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원희룡 후보는 이제 더 이상 경자 유전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업농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금기시 되고 물론 이제 시대에 맞춰서 변화는 필요하겠지만 네. 이게 중요한 고리가 사람, 노동시장,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 최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기업, 돈, 이익, 그러니까 생명보다는 이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서의 정책을 바꾸려는 결국에는 이게 재벌 편 들고 부자 편 들고 뭐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서슴지 않고 내놓고 있다. 이게 막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얘기를 들은 윤상현 후보가 일단은 먼저 그 경자유전 원칙을 이렇게 없앨 게 아니고 네. 수입선 다변화라든가 이렇게 말을 돌릴 정도로 네. 본인이 듣기에도 이거는 너무 많이 나갔다. 많이 나갔다. 그리고 이제 그 차등임금제 같은 경우에도 IAEA로 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규약이 사실은 많이 나왔죠. 국제적인 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고 한국만 고립무원처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네. 어떤 발상인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핵무장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하고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킬 생각이 없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장론만 하더라도 나경원 후보가 세게 밀고 있는 것인데 그럼 NPT를 탈퇴하고 경제제재를 받자는 얘기인지. 예? 뿐만 아니라 또 한동훈 이제 후보의 이제 시스템 공천을 공격하기 위해서 원희룡 후보가 전장현 시위를 또 들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네. 김예지 의원 2번 공천 준 게 맞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와 별건으로 전장현 시위에 가서 무릎 꿇고 연대를 한 건 또 다른 문제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걸 또 연결시켜 가지고는 공격을 하고. 근데 그것도 윤상현 네. 후보가 좀 합리적으로 맞아요. 답을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 제목이 그 광경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결국은 오늘 오후에 이제 킨텍스에서 수도권 강원 합동 연설회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결국은 네. 지난번에 우리가 충청권이었나요? 내려가서 네, 네, 네. 정말 격투도 일어나고 네. 아까 사진이 네, 봤다면은 네, 네. 그렇고 이제 의자를 들어서 이제 하는 행위들까지 나타났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연설회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요. 오늘 연설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강원 당원을 합치면 전체 당원의 40%이기 때문에 굉장히 표심이 중요하고 결국은 이제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그다음 윤상현 후보들이 결국 1대3의 구도를 형성하고 계속 싸워왔는데 그런 구도가 계속 유지될지 그런 것도 굉장히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국제사회의 흐름을 무시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막 기업이나 뭐 언론이나 다종다기한 계층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주장들을 막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것을 정책 토론이라고 하는 것도 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고 9시 59분이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도 하고 있는 거죠, 전당대회. 8월 18일입니다. 조국혁신당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는 언제 하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예, 그럼 7월 30일이 되는 건데 두 당은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예. 결국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대항마로 김두관 전 의원이 나왔지만은 물론 이제 뭐 그 비민주당 지지자까지 포함하지 않은 국민조사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김두관 전 의원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번 그 전당대회 표결 양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원 중심이고 중앙위원들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벗어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대부분 지지자들이나 당원 사이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덜한 것 같고 그 최고위원 후보들이 13명 중에서 지금 8명으로 컷오프되고 좁혀져 있지만은 대부분 얘기하는 부분들이 정책 비전 같은 것들도 크게 다를 리가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계파 싸움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언론의 주목도도 떨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그 최고위원 후보들이 방송에 꽤나 간간히 나옴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자아내기에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조국혁신당은 그보다 더한 것이 조국 전 대표의 거의 찬반 네. 그 뭐 거수 정도의 수준의 그런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최고위원 후보들 몇 명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프레시한 사람들 위주로 이제 출마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좀 이렇게 관심이 좀 안 모이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정책 차별화라든가 네. 이런 목소리를 통해서 자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남은 기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아니, 7월 20일입니다. 아까 네. 30일이라고 아, 생각 7월 20일. 예, 이번 예. 주 토요일 20일. 아, 예. 저 조국혁신당? 네, 예. 아, 그렇군요. 근데 막 국민의힘이 난장판이잖아요. 막 폭력 사태에 막 서로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도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민주당은 이번 주 발표될 리얼미터 조사에서 하락했다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덜 보이는 지점이 있어서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나마. 예. 덜 잡히고 덜 보이는 게 있어서일 텐데 사실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만나보면 지금 지지율 그렇게 안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은 이제 저쪽이 더 주목받고 있는 시기이고 좀 지나서 어떻게 좀 이 아젠다를 가지고 오느냐라는 것이기 예. 때문에 뭐 이렇게 센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취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은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제기했던 종부세 관련된 논쟁이 네네. 이제 이재명 전 대표는 좀 완화에 이제 포커스 맞추고 있지만 김두관 이제 전 의원이나 그리고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의 좀 정책 경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 방송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는데요. 네네. 좀 무섭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섭다? 네. 그러니까 여튼 여기는 좀 의미 있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은 집안 싸움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탄핵의 그림자까지 걱정된다라는 취지에 딱 이런 말은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여기는 이제 정책 토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저쪽은 의자 나와 그리고 진짜 정치 그 깡패 괴멸적인 나와 상황, 수사가 가고. 정말 둘 다 될 경우에는 네, 큰일 난다. 그렇죠. 예, 근데 김건희, 한동훈 모두에게 수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아, 그렇죠. 여사도 댓글팀이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지금 스탠스로 보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우파 극우 정당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수 정당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나경원 후보가 이제 문제 제기했던 그러한 이제 차등 이제 임금제라든지 네. 뿐만 아니라 어제 나왔던 것 중에 또 하나의 제 기에 걸렸던 건 뭐냐면 외국인한테 투표권 주는 문제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이슈도 사실 굉장히 반이민 혹은 굉장히 좀 특히 유럽에서 극우 정당들이 네. 가지고 오는 이제 주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당장 그렇게 가진 않더라도 그럴 네. 그림자가 좀 보인다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 뭐 제일동포, 제중동포를 또 이제 가르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차별적 요소를 내포하는 위험한 발언들을 예. 공당의 당대표 후보들이 한다는 게 예. 과연 이게 사실은 국내 문제가 아니고 네, 국외적인 네. 이슈로 비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일본은 우리의 친구고 중국은 영원한 적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맞닥뜨리는 그런 외교 관계들에 대해서 서슴없이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절제되지 못한 태도고 미래의 리더로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중국에 교포 많습니다. 네. 섭섭해요. 살아보셔서 아는데. 아, 중국에 살다 보면 많이 서운합니다. 예.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고르게 모든 국민들을 아우러서 지금 트럼프도 통합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총알 지나간 다음에 본인이 이제 이런 거 안 되겠고 통합하겠다. 그리고 39살 부통령 후보 딱 지명해가지고 본인의 약점을 보완하는 네.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싸우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면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지가 더 많았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